분이 왜 올 때마다 살이 빠지냐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아니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돈도 받아가니까 올 때마다 살이 빠지지. 네,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본식 스냅 관련해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작가님을 인터뷰를 해서 본식 스냅 관련해서 이제 각종 팁이나 궁금하셨던 정보를 이제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해나나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권영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업체 운영한 지는 그러니까 16년부터 시작했고 주로 약간 세피아톤 말고 좀 화이트톤? 그쪽 계열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깨끗한 톤 같은 거 원하는 거 신부님들께 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권 위주로 촬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다른 데까지 제일 멀리 가본 데가 구미까지도 네. 출장을 가본 적이 있긴 있는데 보통 그건 이제 업체 초창기였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촬영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을 갈 수는 있는데 그 출장비가 많이 붙으니까 그렇죠. 보통 거기서 거의 다 이제 많이 부르시진 않고 근데 보통 서울 경기권 요새는 멀리 가봤자 인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상업 사진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 엄청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취미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취미로 그렇죠, 사진 네. 찍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찍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렇죠, 해야 네. 되나? 근데 이제 주로 사실 취미 때 찍는 사람들이 그 주변 다 뭐 선후배나 그렇죠, 뭐 네. 친구 이렇게 찍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학년인데 과 동기가 그 과 회장 같은 걸 하게 돼버리면서 이렇게 같이 그 행사 사진 같은 거 찍고 막 이제 후배들 사진들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위에 선배가 사진을 찍으면 싫어도 조금 표현을 하기가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애들이 약간 사진을 나중에 찍히는 걸 피해하기도 하고 이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진 같은 게 올리면 별로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제 사진을 개인적으로 이제 줬어요. 어디 안 올리고 이제 사진 그날 사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보정해서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애들이 오히려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어차피 원하는 사진만 자기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인 욕구가 어디 공개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찍고 이제 물론 피스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못 올리니까 이게 뭔가 슬슬 조금 좀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결혼식장을 찍으면 그날은 이제 다들 예쁘게 꾸미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사진을 찍히려고 부르는 그렇죠,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진을 카메라를 안 피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맨 처음 이제 카메라를 사고 항상 그 박모 씨님이 말씀하시는 네. 300만 원 대출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그만 좀 울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디 가서 한 번도 3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연휴율 19%였어요. 연휴율 19%로 300만 원을 빌려서 카메라를 사서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걸 굉장히 한 세일즈 포인트로 그렇죠. 네, 사실 고리로 돈 빌려서 뭘 하는 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듣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자는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그때가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26살이었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네. 주변에서 결혼을 하면 그거를 미리 포트폴리오 삼아서 그렇죠. 찍어보거나 네. 아니면 그 업체로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아예 그냥 시작할 길 자체가 없어서 맨날 이제 SR 클럽 눈팅 하다가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본식 스냅 강의한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30만 원인가? 그러니까 정상가가 뭐 30만 원인가 그런데 세 달 코스고 근데 뭐 특별 할인해서 15만 원에 이렇게 네. 자기 업체에서 일을 이렇게 실습을 몇 번 나간 다음에 본식 메인으로 이렇게 내보내준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돈을 내고 배운 거죠. 그렇죠. 네. 30만 원 내고 네, 그렇죠. 근데 50%에서 달에 15만 5만 원씩 원. 이렇게 석 달에 나눠냈는데 이렇게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매주 일은 나가고 주 학교는 제가 그때 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월화수목금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토일은 그쪽 업체 일을 나가니까 제가 뭐 다른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막 5만 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진짜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거기 그 분이 왜 올 때마다 살이 빠지냐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아니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고 돈도 받아가니까 올 때마다 살이 빠지지. 그러면은 이게 5만 원 내면서 네. 매주 일도 무조건 촬영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주로 원하는 사람이 나가는 건데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서브하면서 이게 석 달째인가 그러면 교통비는 또 줘요. 이제 네. 한 가령 분당을 가면 분당 시절 방금 5만 원, 그럼 이제 그 5만 원이 수익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석 달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석 달이 지나면 딱 6월 정도가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6월 정도면 이제 웨딩이 슬슬 그렇죠, 비수기에 비수기죠. 들어가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너 이제 잘 할 수 있게 됐는데 미안하다 지금 일이 없다 다음 시즌 때부터 메인 일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뭐 서브라도 하고 싶으면 뭐 지금부터 뭐 5만 원 줄 테니까 서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진짜 교통비 정도만 받아가면서 계속 촬영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6개월 만에 메인을 네. 촬영을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 근데 또 갑자기 첫 석 달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메인 촬영자. 메인인데? 네. 그러니까 원판까지 다 찍는데 원판까지 찍는데 원판까지 10만 원.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아니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쯤 이제 한탄글을 SNL 클럽에 썼어요. 이렇게 웨딩 네. 업계를 내가 네. 몰라서 그런데 원래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댓글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그때야 뭔가 안 거죠. 아 내가 뭔가를 당했구나. 굉장히 그 사장님은 창의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그렇죠. 돈을 버셨구나. 이제 그때쯤 가니까 이제 2인 촬영비를 서비스를 준다고 생색을 냈든 아니면 2인 촬영 추가비를 받았든 간에 그렇죠. 네. 이제 나한테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 그 그렇죠. 사람한테 돈이 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득을 낸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올리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었고 다른 업체 한테 갔었는데 이제 그 업체에서 한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사실 않았던 게 일단 매주 촬영을 갔으니까 네. 그런 외부에는 공개 못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네.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 대표님이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인연 대표님도 그 글을 봤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았고 그걸 제가 네. 그 글을 쓴 사람이 지원했다는 거는 나중에 알려줘서 알았고 저는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가서 그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쳤고 앞에서 너무 열정페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돈이라도 챙겨주시는 게 정식으로 뭐 주시는 돈 15만 원 뭐 이렇게 주시는 저도 되게 감사했고 막 그래서 다시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브 촬영이 없는 날도 이렇게 부르시면 나가겠다. 왜냐면 그 전에도 돈을 안 받고 다니는 그렇죠.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찍기만 하는 거면은 어쨌든 반응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때잖아요. 왜 본식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그 막 괜히 신문이 손 모으는 거 찍고 갔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런 거 좀 찍어보지 말라고 안 쓴다고 손이 정말 예쁜 거 아니면 손 사진 좀 그렇죠. 그만 찍어오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만 하다가 이제 그 전에 업체에서 어쨌든 원판 교육이나 이런 건 다 받긴 받았으니까 이제 그해 9월부터 메인 촬영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2015년 12월 말까지 그 업체에서 네. 수석실장으로 네. 계속 메인 일을 받고 간혹 일이 없는 아, 날은 네. 딴 데 지원해서 이렇게 일을 받고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주로 사실 메인 지원하면 메인 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냥 비어서 나간 날은 거의 일부러 서브 촬영을 나갔어요. 왜냐면은 서브 촬영을 나가면 나갈 때마다 다른 대표님을 뵙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대표님한테 뭐 좀 뭐 물어보고 약간 너나 뭐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아 이거 엄청 팁이네요. 아, 네 그런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메인만 하다 보면 어쨌든 그 형식적인 거 꼭 찍어야 되고 뭔가 그쵸. 자기 습관에 맞춰서 찍게 되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공부가 그렇죠. 되니까 약간 많이 주로봤던 게 업체마다 원하는 샷이나 이렇게 포인트에서 그렇죠, 어떤 네. 거 원하는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다음 그렇죠. 신부님께 말하는 거나 이제 포즈하는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메인 촬영자로만 계속 나가면은 배울 수가 그렇죠, 배우기가 힘들죠.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그렇죠. 하고 아무래도 매너지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16년도에 업체를 오픈하고 15년 10월부터는 샘플 촬영을 막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냥 왜 들어오는 거 날짜만 맞으면 진짜 그냥 다 촬영해드리고 그래서 14팀인가를 2달 동안 무료 촬영을 나갔거든요. 이제 물론 후기 먹튀도 당해보고 그렇죠. 계약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끝까지 후기 안 써주시고
그래도 그 두 달 동안 14팀이나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그것조차 어려워 하거든요. 네. 그때는 혹시 어떻게 샘플 촬영할 때 이 고객님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실 있어요? 본격적으로 모집할 때는 이미 제가 독립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전에 여름에 그러니까 비수기 때 또 한번 약간 샘플 촬영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네, 2건 네. 정도의 어떤 풀 버전이 있었고 겨울 때 모집할 때는 그 2개의 풀 버전이 있으니까 훨씬 그렇죠, 모집을 그렇죠. 네.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노출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료 네.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근데 보통 무료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글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맞아요. 아무리 블로그 지수가 낮고 인스타그램 지수가 낮아도 다 어떻게든 찾아서 맞아요. 네. 찾아봐요. 네 그분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셔서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웬만해서는 그 단어를 검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본직슨의 무료 이벤트라는 맞아요. 단어를 어떤 채널이든 간에 그런 게 있고 이제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름에 했을 때도 그땐 진짜 올릴 수 있는 컷이 이미지 컷 정도밖에 없었어요. 막 네. 그냥 부캐 아니면 정말 네. 초상권 상관없는 아니면 뭐 뒤에서 멀리서 찍은 뭐 이런 네. 사진들 대표님한테 허락 받고 이런 사진은 제가 조금 올려도 되겠느냐 해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4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죠. 겨울 동안 열심히 촬영한 걸 토대로 해서 16년 4월에 네, 16년 4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요. 이제 그 4월에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는 굉장히 싸게 아, 했어요. 네. 막 메인하고 다 나오고 앨범 나오고 하는데 51만 원? 근데 그게 이제 50% 할인해서 네. 51만 원, 그러니까 한 달만 이벤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50% 할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파격적으로 와닿는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에만 예약이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오픈하자마자? 네, 오픈하자마자 그렇게 10건 넘게 들어와서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열심히 촬영을 하고 찍고 그 소소하게 약간 했어요. 저도 마케팅을 막 이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고 하고 이러면서 계속 야금야금 가격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해 말쯤 갔을 때 90만 원 정도까지 올렸나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가고 근데 사실 이게 가격 책정을 주셨던 게 전에 일하던 업체에서 제 촬영가가 120만 원 아, 네. 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긴 거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그 업체 브랜드 가치가 그렇죠. 붙어서 그인 건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나가는 촬영이 120만 원이니까 그렇죠. 저는 제 촬영은 최소 120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격 올리는 데는 별로 거리낌이 없었기도 했고요. 심심하면 올리는데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독립 안 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 보통 네. 제가 이제 오픈 준비를 할 때 계속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할 때 항상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2년만 버티면은 된다고. 2년만 버티면 이제 신부님들도 좀 쌓이고 이제 그렇죠. 소문도 좀 나고 그래가지고 2년만 버티면 굶어 죽진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에 직원으로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제 프리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프리로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으로 들어갈지 차릴지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붙어 있는 그때 당시에는 2년 뒤에 독립 예정이었어요. 물론. 이제야 독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면 내가 집에 있으면 수익이 빵빵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마인드로 그냥 어차피 시행착오를 2년 정도 해야 된다면 그렇죠. 집에서 붙어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 때 시행착오를 그렇죠. 하자라고 해가지고 바로 차렸던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차리기 전에 그래도 학교 졸업했으면은 그래도 그 내 전공 살려서 직업하면서 학생 때처럼 주말에 부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정석으로.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쵸. 현실적인 선택인데 그냥 차린 이유가 있으세요? 어차피 이제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면 굶어 그렇죠. 죽지는 않을 수 있는 보장이 있을 때 그래서 하자.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부업 비슷한 걸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공을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바를 한 9개월 정도 네. 이제 되게 신기한 알바 중에서 의국 비서 알바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병원마다 의국이라는 게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서로 들어가서 시간도 되게 좋았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 퇴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만 일하고 그렇게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주 5일 그 정도 해서 밥도 주고 주말에 이제 본식하면서 네, 그리고 어차피 오후 뒤에는 다 4시간이니까 그렇죠. 뒤에는 이제 데이트 스낵 같은 걸 촬영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9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뒀었고 그걸 느낀 시점이 어떤 때쯤이에요? 이게 본식 업체 차리고 나서 이제 겸하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겸하면서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오픈을 했고 그렇죠. 4월 정도부터 이제 일을 다녔죠. 그 아르바이트를 네. 해서 추석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아, 한 건가? 이제 그 정도 했고 이제 예약이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굳이 요걸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가격도 50만 원에서 90만 원 올렸으니까. 네네. 근데 물론 정말 생각 없이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전략을 짜서 올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때마다 약간 여파가 크긴 컸어요. 이제야 지금이야 뭐 아니까 예약률이 어느 정도 차고 내년 예약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사실 지금부터 일이 안 돌아도 상관없겠다 싶으면 그때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때는 일단 별 생각이 없었고 마음속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120만 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무의식적 잣대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쭉쭉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사실 근데 웨딩이라는 게 웨딩만 하긴 좀 불안한 그렇죠, 느낌이 네. 있잖아요. 비수기가 성수기가 분명하고 그다음 초창기 때는 정말 분명했으니까 겨울에는 막 여름에는 뭐 진짜로 할 게 그렇죠, 없고 네.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되게 본식 스냅을 잘 찍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자기들이랑 일을 좀 같이 해보고 평일에는 자기들이랑 일을 조금 하고 자기들이 대단히 잘 나갔지만 말할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잃은 뒤에 이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티원을 모집을 한다는 분을 만난 거죠. 그분이 이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